앞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냉각을 하는 서버를 냉각하는 회사입니다. 냉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작년도 저희 KT 클라우드 서밋에서는 인머전 지금 밖에 저희들이 전시하고 있는 액침 냉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인머전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인노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앞서 저 3IS는 국내 공조 산업을 좀 이끄는 3IS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객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는 지금 현재까지 34곳, 34곳에 저희들이 솔루션을 제공했었고요. 국내적으로는 로컬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34곳에 있어서 저희들은 공기 조화기, 데이터선 항온기, 냉동기, 인머전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저희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IT 용량으로 보시면 한 570메가 정도에 되는 그런 냉각 솔루션을 제공했었고요. 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저희 계약하고 지금 공사 중인 센터까지 34곳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트렌드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I, 딥러닝, 챗GPT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필요한 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그 데이터 센터 산업협회 데이터 센터 효율업에서 말씀 자료를 지금 인용해 보면 저희 나라가 국내에서는 한 23년도까지 한 4.9%의 성장률을 좀 보였다 하면 지금 27년 그 이승으로는 거의 17% 육박하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I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다 연산을 해서 어떤 추적하고 학습하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상단을 보시면 렉당 부하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랫단을 보시면 면적당, 상면은 면적당, 서버실 면적당의 트렌드가 약간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저버할 때는 룸 기반으로 많은 쿨링을 하고 어떤 운전을 하고 서버실 공간을 관리를 했다 하면 그런 시스템들이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렉당 거의 8.4kg까지 육박하는 시대까지 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우 기반으로 인노 시스템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로우 기반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렉 기반으로도 지금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렉 기반은 점점점 보시면 그 시스템이 점점점 서버와 어떤 쿨링하는 장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여름에 저희가 저희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선풍기 바람을 쐬야 되는 것을 샤워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언젠가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이런 액침 냉각 인머전 시스템이 쿨링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쿨링 방식이 똑같습니다. 간접적에서 직접적으로 가는 게 어떤 쿨링 열전도성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럼으로써 PUE가 점점점 낮춰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 센터의 쿨링에 저희 절대적으로 아니면 지금 IT 돈사하는 분들도 절대적으로 큰 흐름의 변화 포인트는 엔비디아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발표를 한 거 보면 블랙이라는 그 서버 GPU 서버가 아시겠지만 TDP 그러니까 썸멀 디자인 파워 전력 밀도가 2.7kg 육박하는 지금 서버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한 어떤 쿨링 장치가 또 나와야 되는 걸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쟁심하게 선포한 거는 어프로벌 한 거는 지금 리퀴드 쿨링 칩셋에 바로 콜드 플레이트를 둬서 직접 냉각하는 방식이
이제 곧 있으면 저희 나라도 돼 있고요.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 H100까지는 한 1kW 정도의 발열 부하가 필요해 하는데요. 그 냉각 장치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지금 오지는 못했고요. 저희 나라가 지금 AI 센터를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보시면 H100 정도의 GPU를 지금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센터는 앞서 뭐 패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먹는 하마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고요. 그만큼 전기를 활용한 산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파리협정이나 글래스골 기후협약 RE100이라는 그런 탄소 절감이란 중립적인 어떤 프레셔를 계속 받고 있다는 게 저희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냉각 트렌드의 변화를 좀 말씀드렸는데 간접에서 직접으로 가는 건 언제가 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냉식을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전까지 지금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하면 언젠가는 종국적으로는 인버전 냉각이 일반화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적인 하이브리드가 할 수 있는 인버전과 그다음에 공냉식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노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근접해서 냉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PVC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노 시스템에서 자차 이 그림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서버가 있는 서버실에 있어서 인노라고 말씀드리는 쿨링 유니트는 지금 서버와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테인먼트를 차폐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구역 단위, 어떤 로컬 쿨링 국부 냉방을 하는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버에서 지금 인노 쿨링이 있는 양 사이드에 있는 서버를 직접 근거리에서 냉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스템에 있어서 공기 흐름은 보시는 것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냉각된 그 서버에서 열기를 뿜는 것을 인노 쿨링 유니트에서 냉각하고 다시 서큘레이션하는 순환호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열원에 대해서 공기에서 여든 냉각 열원은 지금 CDU를 통해서 냉각하고 계속적으로 부하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시스템에 있어서 아까 그 KTC에서 운영본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성, 리더던시 측면에서 보시면 저희는 냉매 순환을 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외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구성 요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인노쿨링 유니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버와 중간중간에 해서 서버 발열을 해체할 수 있는 이런 쿨링 타입이 들어가고요. 이 쿨링 타입에 있어서는 보시면 스탠드 타입이 있고요. 오버헤드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센터나 신축센터 어떤 설치성의 용이성은 상당히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쿨링 유니트입니다. CDU입니다. 쿨링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 수 있는데 분배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노 쿨링 유니트에 분배를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 시스템에서 열변하는 것을 계속 냉각해주고 계속 순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연 열교환기라는 게 열교환기가 들어가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매가 돌기 때문에 냉매 액펌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력이 상당히 작게 들어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노쿨링을 쓴다 하면 건축 공간적으로는 보시면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는 기축센터나 신규센터에 다 적용 가능하고요. 신규센터에 지금 지는 게 8m 이상 층고를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인노 시스템이나 인머전 시스템 같은 4m 이하로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토지대 그다음에 건축 비용의 감소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안정성으로 얼마나 안정할지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시면 별표에 있는 게 서버들이 있고요. 인노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하면
거기서 국부적으로 계속 저희들 시뮬레이션 결과 보시면 21도가 콜드존이 만약 목표치를 하면 계속적으로 운영적으로 안정적으로 서버가 운영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하면 만약에 일반적인 서버가 뭐 5kg짜리다 10kg짜리다 일반 균일하게 서버 깔리지 않고 고집적 서버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바로 페일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서버가 갖고 있는 서버가 균일하지 않고 만약에 고집적인 서버가 있을 경우는 분명히 폴트가 날 수 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인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고집적에서 문제 일어났던 걸 이 인노 시스템을 추가를 한다 하면 이 고집적을 로컬 쿨링 즉 국부 냉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노 쿨링의 장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공간 활용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노 쿨링이 갖고 있는 이 워터를 쓰지 않고 서버실을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성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치 용이성에 대해서는 어떤 렉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설치, 기축센터와 신규센터에 모두 다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 이피션시 측면에서는 보시면 실질적으로 근거리에서 쿨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로스 요일을 상당히 줄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라인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노 쿨링은 인룸 쿨링 유니트에 되어 있고요. 보시면 저희들 인노 쿨링은 좀 앞서 지금 부스에 좀 전시되고 있는데 보시는 제품과 똑같고요. 송풍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일반 열교환기가 아니라 두 가지 타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전열 면적이 넓은 저희 자동차 라제타 그릴 라제타하고 쓰는 그런 열교환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냉방 능력이 45kg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헤드. 예를 들어서 그 스탠드 타입이 설치가 불가할 때 그러면 서버 위쪽에 설치를 해서 쿨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라인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개발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리어도어입니다. 리어도어가 지금 예를 들어서 40kg 이상 그 다음에 50kg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리어도어는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패시브 타입, 팬이 없는 타입입니다. 서버 팬을 가지고 냉각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열교환기만 냉방을 할 수 있는 열교환기만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서버 팬이 가지고 있는 그 풍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팬을 붙이는 액티브 타입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저희들은 두 가지 다 개발을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아마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쿨링 디스플레이 유니티입니다. 이 CDU는 얘가 갖고 있는 거는 여러 쿨링, 인노 쿨링 유니트를 지배하는 어떤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친구는 갖고 있는 게 여러 시스템적으로 분배 능력도 갖고 있고 열교환 성능도 상당히 높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라인업은 지금 135kg까지 커버리지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만약에 어떤 상면에 IT 부하가 많다 하면 이런 CDU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운영본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던시 측면에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IS는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데요. 3IS 갖고 있는 역량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고혈화된 그다음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에너지 먹는 하마를 탈피하는 데 있어서 이 냉방 H백이 상당히 큽니다. 서버를 전력을 낮추는 데는 한계성이 거의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PUE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40% 50%를 차지하는 게 H백 쿨링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쪽을 줄이지 않고는 탄소 중립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효율적인 측면, 에너지를 쓰더라도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페이스백에 적용했던 SPLC 제품도 모 센터에 저희가 지금 수입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 많은 솔루션을 저희가 최대로 적용할 수 있고 그런 엔지니어 측면, 그 다음에
자체 기술력 또 다 확보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기회나 어떤 숙제를 주시면 그런 측면에서 이 탄소 중립에 다가갈 수 있는 저기 3I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